요즘 말로 표현하면 이제 백패킹이죠. 등짐을 지고 야외에서 생활하는 그런 어떤 활동들을 한 지는 연수로 따지면 꽤 됩니다. 왜냐면 20대 초반 때부터 그런 활동을 즐겼었고, 어떤 땐 비박 상황으로 즐긴 경우도 있고, 뭐 백패킹 상황으로 즐긴 경우도 있고, 아니 뭐 야영 상황으로, 일반적인 캠핑 상황으로 즐긴 적도 있고. 어쨌거나 저는 배낭을 메고 야외에 들살이를 한 기간 따지면 20년이 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어떤 뭐 좌충 우돌 그런 상황들도 많이 생기면서 몸으로 부딪혀가면서 많이 배웠었는데,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제가 이 시행착오를 겪고 또 좌충 우돌을 하면서 백패킹을 이렇게 했었던 과정에서 들었던 뭐 생각들, 그다음 지금도 가지고 있는 오류들, 또 그런 장비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좌충 우돌 백패킹이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겁니다. 첫 번째 얘기는 이제 장비죠. 당연히 백패킹 하려면 장비라는 것이 필요하니까. 그럼 장비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같이 해야지 제대로 즐길 수 있는가,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지 만족도가 높은가, 이 부분을 뭐 한번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겠죠. 제 기준으로서는 왼쪽, 여러분이 볼 때는 오른쪽 같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 제품은 배낭부터 텐트, 매트, 침낭까지 한 30만원 이하에, 나머지 뭐 자잘한 것도 포함해서 30만원 이하에 구성된 백패킹입니다. 60리터짜리 배낭 안에, 그렇죠, 잠자는 데 필요한, 백패킹에 필요한 중요 4가지 장비들 포함해서 30만원 이하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 장비는 배낭만 50만원대입니다. 이 미스테리 렌치의 베어투스라는 배낭이고, 그 다음 이 안에 들어있는 텐트도 거의 100만원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개 합쳐도 거의 150만원. 매트부터 해서 다양한 장비들 다 포함시키면 이 배낭 안에 들어갔던 전체적인 어떤 장비들의 금액들 따진다면 한 300만원 조금 안 됩니다. 300만원 조금 안 돼요. 그럼 만족도는 어느 것이 더 높은가? 둘 중에 좋은 장비를 쓰면 만족도가 높아갈 것 같지만, 좋은 장비를 쓰면 안전도가 더 높아갑니다. 만족도보다는 안정감이 더 높아가고, 또 만족도보다는 그 자기 어떤 장비에 대한 이제 자신감 같은 것들이 많이 올라가죠. 내가 이 장비를 갖고 있으면 이런 상황에서 더 잘 보호받겠지. 그 좀 수동적인 어떤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런 배낭이 됩니다. 하지만 저가로 꾸려진 배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만족도가 더 높아요. 왜냐하면 저 저가의 장비를 찾아내기 위해서 들어갔던 시간들, 또 비교하면서 장비를 알아갔던 즐거움들, 또 실제 그렇게 해서 구한 장비들로 꾸려졌을 때, 야외 가서 사용했을 때 오히려 그것이 더 만족감이 더 높았고, 그 다음 장비의 부족함 같은 것들이 현장에서 발견됐을 때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또 다른 장비들과 조합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주변 어떤 자연재료를 활용해서 보완한다거나, 그렇게 하면서 그런 상황들을 극복 또는 또 즐길 수 있는 상황으로 바꿨을 때 오히려 더 만족도가 더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백패킹의 만족도는 장비가 아니고 사실은 장비를 사용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재밌고 즐거운 거죠. 때로는 좀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선택했던 그 저가의 장비가 정말 검증이 안 돼서 우리나라의 뭐 악천후에서 비라든가 폭우라든가 폭설, 아니면 강풍에서 텐트가 제기를 못했을 경우에는 그 순간은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럽죠. 하지만 그건 굉장히 좋은 교훈을 줍니다. 또 좋은 경험을 주고, 그래서 다음 장비를 선택할 때, 또는 현재 장비를 어떻게 보완하면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지 그런 과제도 주고, 그걸 풀어가는 것들도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점점 내 장비를 숙달해가면서 또 내 장비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들 강구해서 다음에 그걸 적용해서 극복했을 때 거기서 오는 재미랑 만족감이 훨씬 높습니다. 왜냐면 장비에 의존하는 거고, 자기 안정감을 가지고 또 어떻게 보면 스스로 또 이 장비에 대한 의존도가 좀 높아가는 그런 수동적인 부분이 많은 반면에, 이 장비를 갖고 갔을 때 가격이 낮은 남들 가성비의 장비를 꾸려갔을 때 훨씬 더 만족도도 높고,
그보다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왜냐하면 가볍게 꾸려졌기 때문에 배낭 자체도 그렇고 또 간에 들어가는 장비도 좀 최소화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동할 때 체력적 부담도 더 적어요. 예, 더 넣고 싶어 들어가지가 않고 또 그런 저가의 장비들 중에 나름 가성비 있는 걸 찾다 보면 굳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장비가 없어도 즐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 무게가 더 줄어듭니다. 그러면 더 멀리 갈 수 있고 같은 걸 가더라도 덜 피곤합니다. 물론 이런 좋은 배낭들, 무게 분산이 잘 되는 좋은 배낭들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육체적으로 느껴지는 그 무게 분산은 잘 되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지만 그래도 걸어보면 묵직합니다. 묵직한데 덜 피곤하긴 하지만 그래도 몸에는 그게 누적이 됩니다. 피로가. 그러니까 무조건 뭐 가벼운 배낭이 좋으냐 그건 아니지만 또 무거운 배낭이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지만 이 무거운 배낭을 쓰임을 통해 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 배낭이 무게 분산을 잘해서 그걸 덜 체감할 뿐이지 사실은 굉장히 그 신체적으로 하중을 많이 받고 있는 상태라 몸에 무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걸 갔다 와더라도 덜 피곤해요. 가볍게 꾸린 배낭 또는 저가로 이렇게 최소만 넣어서 챙겨간 배낭을 가졌을 때 덜 피곤합니다. 그러면 저한테는 어떤 게 유익하냐? 둘 다 유익하죠. 멀리 가야 되고 또 그런 위험한 상황 간다 그러면 제대로 된 장비 또 많은 장비를 갖고 가더라도 무게 분산이 잘 되는 그런 배낭, 좀 비싼 가격을 주더라도 그런 배낭을 써야 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가볍게 그냥 차를 타고 뭐 걸어가는 기간이 뭐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고 그렇게 높지 않은 산을 간다 그러면 산보하는 느낌으로 정말 하이킹하는 느낌으로 1박 할 수 있는 이런 가벼운 배낭과 또 저가의 가성비의 어떤 장비들 꾸려진 것들이 더 만족도도 높고 체력적 부담도 덜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성비가 남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런 장비들, 그 다음 남대로 경량의 장비들, 그 다음 물품을 최소화해서 담은 이 배낭으로 즐기지 못하면, 백패킹을 즐기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렇게 비싼 장비들도 아니면 무거운 장비들로 꾸려진 걸 쓴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백패킹을 재밌게 즐길 수 있느냐?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거로도 못 즐기면 이거로도 제대로 못 즐깁니다. 여기에 맞들이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장비의 노예가 되는 거죠. 백패킹보다는 장비를 바꿔가고 더 비싼 장비, 새로운 장비를 막 쓰는 그게 이제 이 백패킹의 한 반 이상의 재미를 그쪽으로 이제 뺏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장비도 사보고 바꿔보고 여러 장소도 다녀보고 백패킹이 꼭 산만 다니는 건 아니죠. 뭐 강, 바다, 들, 또 물론 산들도 포함되지만 그런 자연에 들어갔을 때 오히려 가성비 좋았던 장비들을 가지고 알콩달콩 그 상황에서 이렇게 좌충우돌하면서 즐겼던 그게 더 기억에 많이 남고 지금도 그런 부분을 더 좋아합니다. 또 육체적으로 지금도 뭐 족저 근막염이든 뭐 무릎에 또 이상, 허리도 이상 있는 상태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가볍게 그다음 짜여진 거 그다음 진짜 새롭게 발굴된 가성비 장비들로 꾸려서 요거 가지고 아주 재밌게 자연에서 즐기는 것들이 더 만족감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같은 비슷한 이제 시행착오 겪을 수 있어요. 특히 제가 교육하는 학생들한테 늘 얘기한 게 뭐냐면 최소의 장비에서 먼저 시작해보라. 그 다음 저가의 장비에서 먼저 여러분들이 고민해보고 준비해보라 이거예요. 그럼 통해서 배우는 게 많습니다. 기본적인 용어부터 해서. 왜냐면 싼 거를 찾으려고 노력하다 보면 이 검색을 하거나 아니면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비싼 거는 사면 됩니다. 돈만 있으면 돼요. 그것만 사면 특별히 신경 쓸 게 없어. 왜? 그 정도 돈을 지불할 만큼의 충분히 미리 다 제조사들이 고민을 했기 때문에 해놓고 그걸 장비에 반영했기 때문에 사용자가 크게 고민할 건 없습니다. 그냥 뭐 사서 그냥 뿌리면 끝납니다. 하지만 저가의 장비는 아니죠. 그런 부분을 제조사에서 반영하지 못한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그것을 찾아내서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또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면 더 안전하게 또 재밌게 쓸 것인가를 여러분이 연구해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공부를 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계절 텐트 여름에 쓰려면 기본적으로 여러분 타프를 쳐야 됩니다. 아무리 내수압이 좋다 그래도 폭을 순간적으로 들이맞으면 특히 저가의 텐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저가의 텐트는 이제 취약하죠. 그리고 플라이를 제거하고 차라리 이너 텐트와 타프를 치는 게 여름에는 훨씬 더 낫습니다. 비도 타프가 잘 막아주고 통기성도 좋아지기 때문에
뭐 그런 방법을 찾아낸단 말이죠. 아니면 뭐 몇십만, 몇백만 원, 뭐 아니면 뭐 50만 이상, 뭐 100만에 가까운 텐트들은 뭐 남대로 잘 설계된 구조라고 하면 그냥 뭐 타업도 치지 않고 그냥 텐트 자체로만 극복이 가능하겠지만, 또 비싼 텐트를 제가 써봐도 여름에는 플라이를 벗기고 타업을 치거나 아니면 그 상태에서 이너와 플라이를 같이 결합한 상태에서 타프를 쳐주는 게 훨씬 더 안전하게, 야영 악천후 대비해서 안전하게 지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런 저가 가성비의 텐트를 통해서 배워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한테 늘 얘기하는 게 싸게 시작해라, 가볍게 시작해라. 그래서 그렇게 즐기다가 나에게 맞는 활동이라 판단됐을 때 이제 하나씩 부족한 부분을 다른 장비로 보완하거나 어느 순간에 대해서 충분히 익숙해지면 여분의 활동에 걸맞는 장비로 딱 맞춰주는 것이 돈도 효율적으로 쓰는 거고, 또 장비를 다뤄가면서 또 경험도 많이 쌓입니다.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처음부터 좋은 장비로 가라, 그럼 돈 2번 투자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무조건 2번, 3번 더 투자합니다. 처음부터 좋은 거 산 사람이 그걸로 만족 못해요. 왜? 그보다 더 좋은 게 매년 나오기 때문에, 신제품을 개발하기 때문에. 그러면 좋은 걸 샀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이걸 써봤는데 부족함이 좀 그래도 있어. 그러면 새로운 장비가 들어오면 여기에 맞들린 것에서 더 좋은 것에 대한 부분에 고기가 안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좋은 걸 써본 사람은 또 새로운 게 나오면 거기에 눈이 반드시 돌아가요. 여러분들이 뭐 힐러베르그를 쓴다, 헬스포츠의 텐트를 썼다, 뭐 100만 원 훌쩍 넘는 그런 기본적인 비용이 굉장히 높게 들어가는, 하지만 물론 만족도 높겠죠. 하지만 그런 텐트를 샀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 텐트 산 사람은 다른 텐트에 눈이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걸로 100% 만족 못하고 그 텐트로만 사계절 아니면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자연 환경에 딱 맞게 다 모두 올인원으로 다 소화가 안 된다는 걸 분명히 느끼게 됩니다. 그럼 또 다른 것도 추가로 사게 돼요. 그러니 장비 하나로 모든 게 다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비싼 텐트, 비싼 배낭 2번 투자하지, 중복 투자하지 않기 위해서 최고로 다 준비했다, 그런 논리보다는 가성비 장비들을 준비해가면서 부족한 부분은 여분의 야영 기술로 보완하거나 아니면 이제 경험이 쌓이면 거기에 걸맞는 장비를 하나씩 교체해가는 그런 어떤 과정을 하는 것이 돈을 2번, 3번 더 중복 투자하지 않는 그런 길인 것 같습니다. 제가 경험상 그래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지 않은 고가의 장비들이 많습니다. 그걸 왜 안 보여드리냐? 물론 위화감이 될 수도 있고, 야영하려면, 백패킹 하려면 저런 장비를 기본적으로 써야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왜냐하면 제가 대상화하는 것이 여기 일반인들도 있지만 학생들도 있단 말이죠. 이 영상을 보는 사람으로 제가 염두에 둔 사람들이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고 하면 비싼 장비로 무조건 이 정도를 같이 하지 이걸 즐길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실제도 아니고, 또 잘못된 생각이보다는 출발점을 좀 많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벗어난 쪽으로 시작하게 할까봐 그게 조금 겁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비는 그냥 저만 쓰고 잘 안 보여줍니다. 그런데 가성비 장비에도 그 정도 수준은, 제가 기대했던 그 이상의 수준을 보여준 그런 텐트라든가 배낭이라든가 매트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잘 조합되면 300만 원, 400만 원짜리 백패킹 장비 못지않은 50만 원 이하에서도 그런 수준과 그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백패킹 장비들이 나옵니다. 그런 노력을 하려고 여러분들 시도를 해야죠. 처음부터 그런 걸 바로 400~500짜리 300만 원 세팅 이렇게 하는 것은 나중에 반드시 후회합니다. 왜? 그 중에 여러분 안 맞는 장비들이 나와요. 미스터리 렌치 저랑 잘 맞아요. 저랑 잘 맞는 그 배낭 같은 경우는 오스프리가 전체적으로 저랑 잘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스프리 배낭이 굉장히 많아요. 그다음 미스터리 렌치 저랑 잘 맞습니다. 저한테 세팅이 편하고 저한테 편한 배낭입니다. 그래서 미스터리 렌치사의 제품 저한테 많은 편입니다. 그다음 또 저랑 잘 맞는 게 타톤카, 요크 시스템이 저랑 잘 맞아요. 편해요. 전체 배낭 무게는 전부 다 3kg 되긴 하지만 근데 저한테 굉장히 편합니다. 근데 이게 모든 사람한테, 다른 분들한테 다 똑같냐?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베어투스 전 정말 만족하고 즐겁게 쓰는 배낭이지만 다른 부분이 딱 외워보면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 몸에 안 맞거나 아니면 그분이 사용하는 패턴, 손의 움직임이라든가 물건을 꺼내는 방식, 패킹하는 방식과 잘 맞지 않거나 어색해서 오히려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괜히 이거 보고 샀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거예요. 또 싸게 중고로 처분하고 또 찾아가는 과정이 또 있어야 됩니다. 근데 처음부터 싸게 시작하게 되면 이 배낭이 익숙해지기도 하고 또는 여기에 정 익숙해지 않은 것은 이걸 보완하는 그 요소가 딱 반영된 배낭이 딱 보입니다. 왜냐하면 경험을 여기에 쌓았기 때문에 여기서 뭐만 보완되면 나에게 맞다는 게 딱 보이기 때문에 제품을 볼 때 한눈에 싹 훑어보면 딱 나옵니다. 여기서 요 부분이 예를 들어서 뭐 힙벨트가 더 두꺼운 녀석 딴 건 다 만족스러운데 힙벨트가 좀 더 두꺼웠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딱 보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또 새로운 가성비 배낭이 나와요. 배낭 하나로 모든 상황 다 극복 안 된다 그랬죠. 사기들 다 커버가 안 됩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그때 상황에 맞게끔 하이킹을 가거나 하이킹 배낭 따로, 등산 가는 배낭 따로, 트레킹 가는 배낭 따로, 동계형 배낭 따로 이렇게 구성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려면 좀 합리적으로 소비를 하는 측면에서도 처음부터 비싼 거 한 방에 다 간다 그런 생각은 개인적으로는 지양해야 될 생각이고 가볍게 시작하세요. 가볍게 시작하고 싸게 시작해서 점점 여러분의 경험과 실력에 맞게끔 좀 장비가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둘 중에 뭐가 더 애착이 가느냐? 당연하죠. 이게 더 애착이 가요. 여기 들어가는 물품들과 여기 들어가 있는 전체적인 장비들이 더 애착이 가고 더 손에 익습니다. 이거요. 여기 있는 것들이 비싼 게 별로 안 좋으냐? 아니 좋긴 하죠. 좋긴 하지만 이 비용이 대비해서 만족감은 작게 시작되고 싸게 시작된 얘가 더 많을 거예요. 없습니다. 백패킹이라든가 들살이, 등짐살이에 여러분들 고민하신 분은 저 같은 좌충우돌 백패커의 조언도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이렇게 시작한 것도 좋은 출발점이 됩니다.